안녕하세요. 김광선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 토요일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많은 패널이랄지 언론에서는 상당히 탄핵 가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200명에서 4명 정도 더 나와서 결국 한 12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가결이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재판소에 접수가 되고 이제 탄핵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오늘 오전에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 절차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신병 처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이 가결 전에 지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또 우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5일 날 10시에 출석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변호사도 아직 선임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불출석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재빠르게 또 11월 16일 또 다시 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환 통보해서 15일 날 오라고 했는데 검찰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으면 또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검찰은 바로 소환 통보를 했어요.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경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죄랄지 탄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제 다른 사람을 신병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누가 먼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느냐가 경쟁적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신병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서 영장 발부받았고, 그 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준우 수방사 사령관,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들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3인방, 4인방을 검찰에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 경찰은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김봉식 이런 경찰청장들만 신병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신병 확보 측면에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검찰이 이렇게 11월 16일 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제 공조본부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또 군 이렇게 수사하는 이제 공조본에서도 18일 날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윤 대통령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경찰이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마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영장이 청구돼야 하거든요.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마 이걸 피할 목적으로 이제 공수처에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공수처에 출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신속하게 2번이나 검찰 소환을 하는 것은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1차로 검찰에 소환했을 때 아마 조사를 하면서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럼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를 했을 것이고 2차 소환도 제가 볼 때는 거부할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검찰이나 공수처의 조사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워낙 주도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는 즉시 아마 긴급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걸 당연히 알고 대통령 변호인 될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이제 검찰이 이렇게 2번이나 소환을 재빨리 하는 것은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이제 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미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스텝을 밟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경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사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부받을 걸 전제로 지금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출석을 하든지 불응을 하든지 간에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둘 다 지금은 뭐 공수처와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고 이제 소환 통보를 하지만 그럼 방문 조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방문 조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빨리 체포해서 구속하고 싶은데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 관저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 이제 경호원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문 조사하는데 거기서 긴급 체포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대통령이 이를 응하겠느냐? 근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을지 긴급 체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서면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면 조사는 이제 특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대통령의 조사 없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소환하다가 안 되고 또 체포랄지 긴급 체포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서면 조사를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은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탄핵 심판을 가고 있고요. 또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구속돼서 탄핵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구속되지 않는 상태와 구속된 상태가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든지 일단 구속은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바로 구속될 것 같아도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